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언어와 생활의 제10장 서식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서식이라고 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것만 좀 설명드릴게요. 302쪽에 편지 서두, 이 편지 서두의 이제 그 호칭인데요. 거기서 8째 줄 쭉 내려가면 나오죠. 이 회사나 단체 앞. 자, 회사나 단체 앞으로 보낼 때는 귀중이란 말을 쓴다는 거죠. 귀중. 어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 할 때는 누구누구 귀하라고 쓰죠. 근데 이제 회사나 단체 같은 경우는 귀중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30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봉투 쓰는 법 있죠. 3번 봉투 쓰는 법. 자, 거기서는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. 귀하 자를 쓰고 자가 조나보다 덜 높이는 말이므로 윗사람에게는 조나를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자가 널리 쓸 뿐 아니라 충분히 높이는 말이므로 그대로 쓰면 된다. 그러니까 이 자아가 조나보다 덜 높인다. 그러니까 조나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쓴다는 소리겠죠. 그리고 이제 이 귀하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305페이지 넘겨보세요. 305페이지 2번 전자우편 305쪽입니다. 자, 2번 이건 별표를 쳐놓으세요. 이메일이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. 자, 거기서는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밑줄 치세요. 전자우편에는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보내는 사람 이름 앞에 날짜를 쓰지 않아도 된다.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. 이게 자동으로 언제 이 전자우편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와도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내려가서 받는 사람이 전자우편 목록을 통해서 발신자가 누군지를 알긴 하지만 보내는 사람은 전자우편의 본문 끝에 이름을 밝히는 것이 예의다. 그 다음에 파일을 보내려고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는 아무런 인사나 내용 없이 파일만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인사와 함께 간단한 내용을 써주는 게 좋다. 자, 그래서 이거를 번호를 이렇게 1번, 2번, 3번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연하장, 결혼 청첩장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12쪽을 보세요. 312쪽에 보면 결혼 축하라고 나오죠. 자,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결혼 축하를 보면 첫째 줄 끝에 있죠. 축의금을 줄 때 봉투에 돈만 넣고 단지를 쓰지 않거나 선물을 줄 때도 단지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. 있죠.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그러나 다음에 있죠. 단자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봉투에 축기 문구를 적어도 된다. 그러니까 이 봉투에다가는 이제 봉투 밖에 안에 이런 걸 다 적으라는 소리가 되겠죠. 그 다음에 319쪽으로 가면 조위라는 게 나와요. 조위. 초상을 말하는 거죠. 돌아가셨을 때. 부위란 말도 쓰고요. 근조란 말도 씁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세 줄 내려가면 소상이나 대상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상은 사람이 죽은 지 1년 되는 날. 그 다음에 대상은 2년 되는 날 두들만한 제사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그 324쪽에 보시면 324쪽입니다. 축 수연 나오죠. 324쪽에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생일 잔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수연할 때 앞에 있는 연은 잔치연이고요. 두 번째 나오는 수연할 때 이 연은 이제 돗자리연이에요. 돗자리연. 돗자리를 깐다는 거고 인생 70고희란 말 쓰잖아요. 고희. 이 희자는 드물 희자고요. 이건 옛꽃자죠. 옛날부터 드물다. 인생 70은 옛날부터 드물다. 이런 뜻입니다.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60%만 하면 되죠. 그러니까 70이면 7, 6은 60%니까 42세가 되는 거죠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328쪽에 보면 이제 정년 퇴임 축하 이런 말 나오죠. 그래서 퇴임하신 분에게는 근축, 근무한 걸 축하한다 이런 뜻이겠죠. 성공, 공을 기립니다. 공적을 기립니다.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. 또 문병을 갈 경우에는 KU를 기원합니다. 이렇게 쓰겠죠. 329쪽에 기KU 써졌는데 이 기가 발할 기자예요. 발할 기자.
쾌유를 바란다. 뭐 이런 뜻이죠. 자,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330페이지. 자, 거기 1번 문제를 보시면 회갑잔치를 축하하는 말로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이죠. 왜 2번이냐면 2번에 축희수라고 나왔죠. 희수. 희수는 77세를 가리켜요. 그러니까 이제 희자는 뭡니까? 기쁘리 자죠. 기쁘리 자. 그다음에 목숨 숫자죠. 이 목숨 숫자. 그러니까 목숨 오래 사시는 걸 기뻐한다는 건데 77세입니다. 자, 2번은 결혼 축하 용어 아닌 거 3번이죠. 왜 그러냐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초상과 관련 있죠. 초상. 초상과 관련이 있어요. 파혼, 초이, 축이는 다 맞는 거고요. 3번 별표 치시고요. 자, 올바른 거는 3번입니다. 왜 그러냐면 단자를 쓸 때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땡땡 원정으로 쓰지 않는다. 일금 땡땡 원정 쓰지 않는다는 거죠. 거기 밑에 해설해 보면 세 번째 줄에 있죠. 일금 땡땡 원정으로 쓰지 않고 금 땡땡 원으로 쓴다.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틀렸냐면 1번은 조의금에는 반드시 단자를 둘러야 하지만 축의금에 단자를 쓸 필요가 없다. 자, 축의금에도 단자를 쓴다고 그랬죠. 축의금에도. 2번 단자는 돈을 보낼 때만 삼가는 마음으로 쓴다. 이거는 꼭 아니죠. 꼭 돈을 보낼 때만 쓰는 건 아니죠. 그 다음에 4번은 봉투에 인사말을 썼으므로 단자에는 인사말을 쓰지 않는다. 봉투에 썼어도 단자에도 인사말을 쓰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식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네,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